예, 혹시 뭐 발언이 좀 길어지실 예정이면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. 제가 좀 몇 자 이렇게 좀 적어와가지고요. 네. 예, 진술하십시오. 그러면 앉아서 해도 예, 길게 하실 거면 앉아서 네, 하셔도 됩니다.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. 예, 앉으십시오. 저희가 이 사건이 사실은 재판장님께서는 이제 그 내란 피고 사건하고 좀 별도로 보시겠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게 떼기가 참 어려운 사건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그 서증에다가 좀 추가 그 피고인 측 증거를 좀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추가 서증이 제출이 되면 한번 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뭐 이 사건에 제가 당사자고 이 사건에 대해서 뭐 검사나 변호인보다 저는 뭐 당사자로서 제가 제일 정확히 설명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거짓 없이 있는 대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여기 공소장 순서대로 아마 심의권 침해가 제일 먼저 나오죠. 저도 뭐 공소장을 보지 못하고 어제 방에서 이거를 메모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국무위원 그 심의권 침해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이 계엄 선포는 이제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이 국회가 우리나라 헌정사나 이런 유례가 없을 정도로 권력 분립이라든지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망각하고 또 정치적으로 필요하면 반국가 세력이나 이런 체제 전복 세력 또 외부의 국권 침탈 이런 세력들하고도 언제든지 연계하고 정치적으로 필요하면 이렇게 손을 잡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 정부의 이런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과 이런 데 충실하게 가려고 하는 이제 정부의 발목을 사실은 취임 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.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이 사건이 그 내란 피고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참 많이 인내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은 작년 여름에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 북한이 이제 상당히 많은 군을 파견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안보에 심각한 어떤 위험이 대두됐습니다. 러시아로부터 이제 첨단 군사 기술을 받는다든가 또는 유엔 제재에서 금지된 자금을 받아서 그걸로 또 핵 개발이나 SLBM 이런 걸 고도화했을 때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또 현대전의 총알하고 하는 이런 드론전 때문에라도 저희가 그 우크라이나 그 전선에 모니터 팀을 이제 파견하는 것이 우리 국익과 안보에 매우 중요한데 신원식 국방장관 탄핵을 추진했습니다. 그런데 추진해 나가다가 제가 신원식 장관을 이제 안보실장 탄핵이 안 되는 안보실장으로 바꾸고 또 좀 일단은 보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탄핵 발의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생각해 오던 터에 감사원장 그 탄핵과 중앙지검 간부 탄핵 그 추진이 11월 하순경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. 그때 저는 이게 뭐 정부 초기부터 시작해서 아주 입법 봉쇄 또 뭐 예산 이런 문제는 제가 뭐 수도 없이 그동안 작년 12.12 담화나 1월 15일 그 공수처 체포될 때 페북에 올린 대국민 그 말씀이나
또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심판에서의 최후 진술에 상세하게 제가 일관되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이런 반헌법적인 이 국회 독재로 인해 가지고 이 국정이 마비되고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이런 그 권력 분립이라든가 의회 민주주의라는 것에 이런 헌정 질서가 붕괴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저는 계엄이라고 하면 이제 전시계엄이 있지만 또 비전시계엄의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비전시계엄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. 그런데 이런 그 비전시계엄 어느 상태에서 비전시계엄을 실행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국가 비상사태 선포와 우리 헌법상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라는 건 이제 비상계엄인데요. 이거를 이제 제가 검토하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국가 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이 국회이기 때문에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을 깨우고 국민들로 하여금 도대체 정치와 국정에 이렇게 무관심하지 말고 좀 제발 일어나서 관심 가지고 비판도 좀 하고 이렇게 좀 해달라는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군 병력을 최소화시켜서 딱 국회의 질서유지 병력 소수하고 그다음에 선관위에 또 소수의 서버 보안 시스템 1년 전에 국가정보원에서 시정 권고했던 그것이 시정이 됐는지 워낙 확인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그것만 점검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는데요. 그럼 왜 국무회의를 주례 국무회의처럼 하지를 못했느냐? 주례 국무회의처럼 하게 되면은 절대 이거는 보안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시작하면서 이게 다 알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또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고 그리고 병력을 질서유지 병력이라든가 투입 병력을 최소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규모를 정해놨습니다. 원래 처음에는 경찰도 투입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. 그냥 계엄인이 소수의 군만 비무장, 실무장하지 않고 들어가서 어떻게든 최소한의 질서유지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투입되는 병력 규모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병력이 많아지게 되면 아무리 실무장을 안 한다고 해도 보는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게 되고 이게 과거 계엄 같은 트라우마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병력 투입 규모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보안이 필요했던 겁니다. 만약에 지금 특검 검찰 측 얘기대로 이것이 일반 주례 국무회의 할 때처럼 다 들어오라고 얘기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이게 권리행사 방해 직권남용 범죄가 된다고 하면은 국무위원이 21명입니다. 11명이 이제 의사 정족수인데요. 그러면 19명 전화하면은 그 2명 안 했다고 그것도 지금 2사람에 대한 심의권 침해가 되는 거며 또 20명까지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1명도 심의권이 침해된 거며 저희는 13명을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2사람을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약간 늦었습니다마는 10시 반 다 돼가니까 이제 왜냐하면 그 방송 시설을 전부 1층에다가 해놨는데 이게 자꾸 늦어지게 되면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에 그냥 나가버릴 가능성이 있고 또 기자들한테서도 계속 문의가 지금 뭐냐 하고 들어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기다리기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권리행사 방해에서의 권리가 있냐 없냐 그 문제는 재판부께서 이런 형사법에 밝으시기 때문에 잘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런 권리 개념을 형사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
권리를 막 이렇게 상정하고 막 이러는 거는 좀 죄용법정주의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고,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데 대통령의 어떤 입장에 반대하는 사람 강요 A와 B에 대해서 제가 당신들 오지 마시오라고 하면 그거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. 또 국무회의를 소집하는데 누구누구는 연락하지 말고 못 오게 해라 라고 하면 그거 역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지만, 이 심의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자문인데, 대통령에게 이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의 어떤 하나의 권리와 또 의무의 이런 관계가 존재하는 것인지 일단 막 의문이고,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국가 긴급권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어떤 독점적 배타적 헌법상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헌법상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라고 하는 정치적 통제,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헌법에 좀 헌법 정신에 반하고 좀 부당하다 하더라도 그거는 무조건 따르게 돼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, 그런 정치적 통제에 의해서 이 대통령의 이런 독점적 배타적 권한 행사가 제한되게 돼 있을 뿐이지, 이거 자체를 가지고 형사법정에 세워서 막 이게 뭐 형사 처벌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아마 상당히 우리나라에서의 이 대통령 제도라는 걸 운영해 나가는데 뭐 어떤 그 제왕적 대통령을 규제하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요.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습니다. 저기 보셨잖아요. 그냥 대통령이 계엄 해제했는데도 그냥 막바로 내란몰이 하면서 막 대통령 관저에 막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? 얼마나 이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? 우리나라에 그리고 뭐 특검의 이런 내란 피고 사건 공소장을 보면 대통령이 무력화되고 뭐 하니까 국면을 타개할 생각으로 뭐 이런 거의 친위 쿠데타 같은 이런 거를 기획을 했다고 이제 적시를 하고 있는데, 뭐 제왕적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이 막강하면 이런 거 자체가 좀 검찰 측 논리가 좀 앞뒤가 안 맞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,